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기온을 끝내고 강수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다지기인데요. 첫 번째 온도 변화는 바다 쪽보다는 육지 쪽이 훨씬 더 온도 변화가 극심하다. 왜 그러냐면 비열 때문이겠죠. 네, 비열이 작은 육지는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 그런 큰 온도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더 높다. 왜냐하면 찬 공기는 하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차곡차곡 모이면서 밀도가 높아지겠죠. 반면에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거의 모여 있지 않겠죠. 그래서 밀도가 아마 낮을 겁니다. 자, 요 두 성질을 좀 알아두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강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제 물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비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눈도 물이거든요. 네,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그래서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에 해당하는 강우와 눈에 해당하는 강서를 모두 합친 양이 강수량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수.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그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지형성 강수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때문에 지금 강수가 발생한다? 그렇죠. 지형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팬 현상 할 때도 배웠습니다. 네. 자, 바다로부터 수증기, 습기를 가지고 온 공기가 이 지형, 높은 산맥 지형을 만나서 타고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 비구름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건조한 나머지 바람만 넘어와 나가는 거죠. 네. 지금 뭐 때문에 비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형 때문에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형에 의한 강수, 이런 것을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국토의 70%가 다 뭐라고 불러요? 그죠?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강수는요, 다 이 지형성 강수입니다. 예, 지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류성 강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류성 강수는 뭐냐면, 자, 뜨거운 한낮에 땅이 이렇게 막 가열을 받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 가열된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태양으로부터 온 열 에너지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땅이 다시 내뿜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되면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을 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공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지표에 하천도 흐르고 뭐 인간들이 쓰는 물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조금씩 이제 증발해 가지고 남아 있는 수증기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다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대류성 강수는 쉽게 이해하자면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소나기 떠올리시면 돼요. 네, 한여름에 엄청나게 가열되면 갑자기 막 먹구름이 생겨가지고 비를 확 뿌리고 다시 날이 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한낮에 아스팔트 위가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죠. 네, 우리가 이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 저 멀리 지나가는 차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막 일렁일렁거리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가열돼 가지고 지금 공기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좀 이게 왜곡돼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강수의 유형은 전선성 강수입니다. 자,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요. 약간 우리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긴 대치 전선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팀과 B팀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을 때 긴 띠 형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공기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북쪽에서 온 찬 공기 덩어리와 남쪽에서 온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맞닿아서 만들어지는 이 띠를 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통 남쪽에서 그 북태평양 기단에 그 뜨겁고 습한 기단이 영향을 미치고요. 북쪽에서 온 시베리아 기단, 차갑고
그런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든지 시베리아 기단처럼 북쪽에서 와서 좀 찬 성질을 가진 기단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한여름이 되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다른 성질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죠. 따뜻한 성질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성질의 공기는 아래로 파고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또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게 돼요. 자, 공기가 올라갈 때 수증기를 같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비를 뿌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지점에서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띠를 이루어 가지고 길게 여기 다 비구름이 이렇게 길게 형성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전선성 강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장마전선이라고 그래요. 보통 8월 한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전선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뿌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저기압성 강수는 쉽게 얘기해서 태풍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전선성 강수는 장마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압성 강수는 태풍입니다. 자,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에서 생긴 하나의 저기압을 얘기하는데요. 저기압은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따뜻한 공기니까 열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따뜻하겠죠.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져요. 보통 이게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당연히 바다 위니까 수증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뭘 만들겠습니까? 똑같이 또 비구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태풍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강한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네 가지 강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강수는 강우와 강설의 합한 양이고요. 강우와 강설을 합한 양이고, 강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류가 상승할 때 뭘 데려가야 된다? 수분을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수증기 같은. 그리고 공기의 상승 원인에 따라서 대류성, 얘는 뭐와 같다 그랬죠? 네, 대류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한 소나기, 전선성, 장마, 지형성. 지형성은 그냥 평상시에 내리는 모든 비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기압성 강수는 태풍. 네. 이런 강수 유형을 띈다. 근데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형성 강수가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강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비가 적게 오는 기후는 아니에요. 수분 기후고 연 강수량이 약 1200m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맨날 물 부족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다는 거죠. 어느 계절에 집중이 돼 있냐? 여름입니다.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남서쪽에서 그 수증기 가져온 바람이 산맥에 지형성 강우 뿌리기도 하고 하는 게 다 여름이란 얘기죠. 겨울에는 대부분 북서풍인데 북쪽에서 오는 친구는 내륙에서 오기 때문에 수증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딪혀봐야 비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거의. 자, 그래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것이 문제다. 그 다음 3번 강수량 연 변동이 크다. 해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간에는 장마가 엄청 길기도 한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장마가 그냥 뭐 하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장마가 있어요. 마른 장마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강수량에 타격을 받겠죠. 그 다음에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적게 오는 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에 선생님이 그때 주말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딜 계속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태풍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해가 있고 그 전전년도에는 어땠냐면 태풍이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이 극심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강수량 연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게 또 우리나라 강수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강수가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자, 1번부터 보면 대체로 북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로부터 멀어지니까 수증기 공급이 안 되겠죠. 네, 내륙에 가까워질수록. 두 번째, 지형성 강수의 비중이 높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산지 지형이 많고, 그리고 그 산맥에 부딪혀야 아무튼 구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네.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와야지 부딪히기가 좋겠죠. 바람하고 산맥 방향하고 같아 버리면 타고 올라갈 게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와야 타고 올라가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서해안은 대체로 내륙이 해안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은 지형성 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여기에 와도 완경사라서 크게 막 비구름을 만들진 않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와서 부딪혀야 여기서 비를 뿌린다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지역이 비가 적게 오고 또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입니다. 다우지는 남서풍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많아요. 남서풍이 불어온다는 얘기는 이거 언제 계절풍이에요? 그렇죠. 여름이란 얘기죠. 자, 남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어떠냐면 태풍도 많이 지나가요. 네. 그리고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량도 꽤 많은 곳 어디냐? 즉 남부 해안 지역입니다. 네. 이쪽이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남서풍 불어온다고 했었죠. 근데 얘가 해안 지역에 뿌리는 게 아니라 요 안쪽까지는 들어가야지 비를 많이 뿌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도 요 지역은 지금 분수계가 딱 크게 형성이 돼 있죠. 남서풍을 딱 받아들이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려 큰 강이 지금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리고 걔네가 심지어 합쳐져요, 나중에. 이런 큰 강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천 유역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한강 중상류 지역입니다. 이 전에 넣어놓은 애니메이션은 뭘 뜻하냐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서해바다 위에 있는 수증기를 남서풍이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강 중상류 지역도 굉장한 다우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강이 그렇게 큰 거죠. 네. 그 다음 북한에서 이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의 중상류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여기도 다우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북동 쪽에서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나라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태백산맥에도 부딪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동해바다를 건너오기 때문에 수증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도 비를 뿌리게 되니까 영동지방도 굉장히 강우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설지예요. 눈이 내린다고 하는 거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네, 겨울이죠. 겨울은 대부분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북서풍이나 북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눈이 많이 내립니다. 네. 비나 눈이나 똑같아요.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비를 뿌리는데, 그 비가 기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눈으로 내리는 것 뿐인 거죠. 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 그래서 우대기라고 하는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죠.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왜 눈이 많이 내리냐? 이 초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강한데 늦겨울이 되면 2월쯤 되면은 이 바람의 방향이 북동풍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울릉도라는 섬은 중간에 막고 있는 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어올 때도 눈이 내리고, 그 울릉도 종상화산이잖아요, 그죠? 네. 북서풍이 불어올 때도 부딪혀서 눈이 내리고, 북동풍이 불어올 때도 부딪혀서 눈이 내리고 하는 거죠. 1년 겨울 내내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다설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동풍을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영동지방, 눈 많이 내리고요. 특히 영동지방은 2월 늦겨울에 가장 많이 와요, 북동풍 불 때.
그 다음 초겨울 북서풍이 불 때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눈을 뿌리게 되는데 이게 여기 있는 노령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에 부딪혀가지고요. 여기 전북 고원지대에 막 눈을 뿌리게 됩니다. 전북 호남 서해안 지역에 눈을 뿌리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다설지는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릉의 모습이에요. 예, 2월의 강릉 모습인데 엄청나죠.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직전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정동진으로 넘어가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분 공중전화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공중전화 박스가 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눈이 쌓인 높이랑 공중전화 박스랑 높이가 거의 같았어요. 네. 적설량이 막 진짜 1m는 기본으로 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겨울 왕국입니다. 네. 영동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겠죠. 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단순해요. 아까 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의 조건은 뭐였어요? 수분을 함유하면서 공기가 수증기를 먹으면 공기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였죠. 그 두 개가 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냐? 자, 여기 우리 그때 한국지리와 친해지기 시간에 배웠죠. 여기 천령관이라고 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 관북 해안 지역을 보시면요. 이 지역에 좀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찬 성격의 바닷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한류라고 부르는데, 자, 바닷물 자체가 차갑다 보니까 위에 공기도 차갑겠죠. 차가운 공기는 어떤 성질이 있다? 하강하는 성질이 있다. 네. 그러니까 비구름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여기 관북 해안 지역은 비가 굉장히 적게 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고도도 높은데 한류도 흘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가 적게 내립니다. 자, 그 다음은 개마고원 일대예요.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세모가 백두산인데요. 개마고원 일대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맥이 하나, 둘, 셋, 요 위에도 지금 다 산맥이에요.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해발 고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아무리 온다고 한들 그 산 타고 올라가다가 이미 다 뿌려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도달하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소우지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유명한 대구. 여기도 분지 지역이죠.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도 자그마한 산맥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삼면이 지금 다 산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들어오기 어렵고요. 그 다음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살고 있는 북한의 수도 평양입니다. 네. 평양은 왜 그러냐면요. 다른 지역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서의 어떤 강우는 지형적인 요인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여름에 남서계절풍을 받아들이기 좋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혀서 뭔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높은 지형이 없어요. 굉장히 평평한 평야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서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지역이 여기 이제 서남해안 평야 지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역이 없어서 그렇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연강 수량이 많은 곳, 연강 수량이 적은 곳, 다설지.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요것은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별표 쳐두시고, 이거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노트라든지 정리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강수의 지역차인데요. 자, 강수 집중률. 이제 계절별로 달라요. 여름 강수 집중률 혹은 겨울 강수 집중률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뭐냐? 1년 내내 내리는 연강 수량 중에서 여름에 집중도가 높니, 겨울에 집중도가 높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좀 높은 지역을 찾아보자면 청천강 중상류와 한강 중상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겨울 강수량은 좀 적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더 많다.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겨울 강수 집중률이 좀 높은 곳은 여기가 여름에 강수량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총량을 놓고 봤을 때 예, 겨울 강수가 많으면 그것도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은요, 막 이렇게 돼요. 네. 여기가 1월, 여기가 12월이라고 하면, 근데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울릉도,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 호남 서해안 지방, 대관령, 영동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50% 이상입니다. 네, 다른 계절에는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겠죠. 자, 강수의 지역차.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한강 중상류, 청강 중상류.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은 눈 많이 오는 곳. 그리고 북한 강수량 순위는 영동지방,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많이 오고요. 그 다음 많은 데가 청천강 중상류. 그 다음 많은 데가 대동강 하류. 여기도 아까 소우지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보다 더 소우지가 어디냐면 여기죠. 자, 그래서 북한 지역의 강수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영동지방, 청천강 중상류, 대동강 하류, 그 다음이 관북 해안. 여기는 한반도에서 제일 비가 적게 오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 강수 분포 정리해 놓은 지도입니다. 이것도 일시정지 하시고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아니면 공책에 직접 그려보는 걸 제일 추천드릴게요. 선생님도 그러면서 외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기후 요소, 기강바 배우지 않습니까? 기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후요소 3대장 중에서 두 번째인 강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나라는 수균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물이 언제나 풍족할 것 같은데 항상 쓰라고 보면 부족해요. 가뭄도 오고. 왜 그러냐면 강수 양상이 어느 계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냐. 바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하천들의 하산 개수라는 것들을 보면은 세계적인 대하천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높다 그랬죠.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없을 때는 또 없는 겁니다. 네.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변동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게 되느냐, 그 해의 장마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태풍의 내습 횟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지역별로 강수가 나타나는 양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비가 적게 오는 지역, 그다음에 강수는 비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고려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철에 아래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남서풍의 바람바지 사면에 많은 강우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그 다음에 한강 중상류,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는 어디가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청천강 중상류. 자, 이 네 군데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이 오는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자, 청천강 중상류부터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 지역입니다. 청천강 중상류, 그 다음에 한강 중상류 지역,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남서풍의 바람바지가 되는 요 남쪽 해안 지역, 그리고 제주도. 자, 그 다음에 뭐 북한 쪽에서 보자면은 북동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토끼 뒷목 쪽,
여기 북한의 영동 지방도 북한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다우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가 적게 오는 수호지는 어디가 있냐면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자, 개마고원 너무 해발고도가 높아서 이런 수증기를 먹으면 공기가 올라오다가 이미 비를 다 뿌려버린다고 했어요. 고원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건조한 상태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관북 해안 지역. 이쪽은 또 다른 요인이었죠. 뭐냐면 옆에 한류가 흘러가지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이 낮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대동강 하류 지역. 북한의 평양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대동강 하류는 왜 적게 오냐면 다 저평해요. 낮고 평평한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강수 양상은 지형성 강수가 많은데 이 지역은 어떤 높은 지형 같은 것들이 없어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우지단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역시나 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남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구가 되겠죠. 분지이다 보니까 산을 넘어오면서 이미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군데가 대표적인 소우지가 되겠고요.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자, 개마고원 지역 소우지고요. 그 다음 관북 해안 지역,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대동강 하류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영남 내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다설지는 어디냐? 가장 유명한 데 이제 우대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면 우대기 같은 거 설치하겠어요. 그죠? 자, 울릉도, 그 다음에 영동지방, 강릉 얘기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대관령 일대, 그리고 호남 서해안 지방, 마지막으로 소백산맥 서사면. 다설지도 마찬가지로 지형성 강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지 그 지형성 강수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나 바람을 받아들이는 바람바지 사면에 많이 발달을 합니다. 다설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최다설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초겨울에는 북서계 절풍이 우세하게 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늦겨울에는 북동풍이 많이 우세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가림막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울릉도이기 때문에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바람들이 수증기를 가져오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겨울 내내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울릉도가 유명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수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유량이 항상 불안정했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 쓰는 시설이 필요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저수지라든지 보호 같은 것으로 이제 물길을 막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물을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이 물을 더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댐을 많이 축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강수 양상과 영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옥 구조도 이런 강수의 양상에 연관지어서 터도둠집이라는 게 발달을 했어요. 터도둠집은 뭐냐면 하천이 이제 너무 많이 범람을 하니까 물에 잠기지 않게끔 집터를 좀 높여서 짓는 거예요. 아래에 막 돌 같은 걸 쌓아서 이렇게 터를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천의 어떤 빈번한 범람에 대비한 그런 가옥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의 우대기 같은 경우에는 폭설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런 가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수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